눈의 나라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러시아 역사의 산증인 붉은 광장, 양파 모양의 동물 얹은 성 바실리 성당과 러시아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역사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깔로멘스코의 공원에서는 푸른 돔의 성모교회와 눈처럼 하얀 목조교회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봅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모스크바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서커스. 러시아 모스크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정다은 아나운서 테트리스 게임 해본 적 있죠? 테트리스 게임 안 해본 사람도 있나요? 그렇죠. 정말 대표적인 국민 오락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국민 게임인데 저는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루 종일 하다가 끌려 들어간 적이 한두 번. 전 요즘도 해요.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거. 네. 네. 아니 근데 예전에 오락실에 있었는데 네. 요즘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각자 핸드폰 속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추억 속에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7가지 말하자면 모양의 블록을 순발력 있게 이렇게 메워서 없애는 그런 게임이죠. 예. 그런데 이 한 스테이지가 끝나면 거기에 병정이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네. 이게 러시아 병정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행지. 러시아입니다. 예. 이 게임이 러시아의 한 공학도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테트리스 게임 안에 러시아의 문화 그리고 명소가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곳들을 김지영 씨께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행할 곳은 그 문학과 예술의 나라라고 하죠. 네. 러시아인데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테트리스 게임에서 러시아의 명소들이 여럿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 끝날 때 그 막 춤추는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그 러시아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코샤크인이래요. 그래서 뭐 의상, 그다음에 춤 이런 모든 게 그 코샤크의 그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와 함께 가실 곳은 그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이거든요. 네. 거기도 그 테트리스 게임에 나오는 곳이에요. 그 게임 시작하기 맨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양파 모양으로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그 성당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정말 저 같은 테트리스 열성 팬들이 보면 더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여행 첫 번째 시간 모스크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모스크바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붉은 광장입니다. 네, 러시아의 심장부죠. 네, 러시아의 긴 역사와 함께했던 붉은 광장 앞에는 특이한 복장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참 많았는데요. 원숭이였네요. 뒷모습만 보고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 기념사진을 위한 일종의 소품들이었습니다. 모스크바를 찾은 여행자들이 꼭 들르는 곳인 만큼 기념품 가게도 참 많았어요. 먼저 모자 가게에 들어가서 따뜻한 털모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진짜 종류 많네요. 정말 따뜻하겠어요. 네, 샤프키라고 부리는데요. 머리만 덮었을 뿐인데 온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자 하나면 누구나 러시아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입구인 바스크레센스키 문을 지나 붉은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원래 노천시장으로 시작됐던 이 광장은 17세기에 이르러 모스크바 최대 광장으로 거듭났는데요. 이후 수백 년간 격동의 러시아를 지켜봐온 산 증인이기도 하지요. 붉은 광장은 크레물 궁전, 굼 백화점, 성 바실리 성당 등 모스크바의 핵심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은 국립역사박물관입니다. 그 테트리스에 나온 러시아 병정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화려한 전시실들이 펼쳐지는데요. 박물관이 아니라 궁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전시물을 보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그 규모에 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박물관은 1872년 알렉산더 2세에 의해 건립돼서 1883년부터 개관했는데요. 고대 네안데르탈인의 생활상부터 키예프 러시아 형성기와 슬라브 민족의 이동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야, 이런 갑옷들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들 같아요. 과거에 사용하던 동전들도 종류별로 전시돼 있었는데요. 어떤 것은 손으로 아무렇게나 누른 것처럼
모양과 크기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에는 이렇게 아치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각 전시실마다 나이 지긋해 보이는 자원 안내자인 도슨트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는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또 잘 듣고 배우고요. 박물관에는 각 시대와 테마에 관련된 전시실이 무려 42개나 있고 400만여 개의 전시물과 1,500만 장의 사학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소비에트 연방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레닌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혁명에 관한 전시물뿐 아니라 연애, 결혼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전시돼 있더라고요. 네, 아주 속속들이 있네요. 독특하네요. 역사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보석의 방입니다. 입장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이죠. 이게 이콘화들이죠? 정말 화려하네요. 네, 러시아 정교회 하면 이코나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반짝이는 금은 보석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화려한 왕관들은 주교들이 쓰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야, 머리 힘이 대단해야겠어요. 예, 무거웠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이 책 표지입니다. 성가집을 보석돌로 쌓아놓은 것이죠. 저 어디 펴보겠어요. 박물관에는 역사적인 유물들뿐 아니라 외교 선물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이건 이란에서 가져온 담배함이고요. 네. 이건 프랑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뭔가 동양적이고 좀 친숙한데요? 그렇네요. 그렇죠. 칠보 장식의 은 보석 상자인데요.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쩐지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박물관이 넓고 전시품들이 많아서 꼼꼼히 둘러보려면 이틀은 좋게 걸리는데요. 전시품만큼이나 매력적이었던 것은 박물관의 실내 장식이었습니다. 네. 야, 천정에도 저렇게 작품들이 숨어있네요. 미술관 못지않은데요? 그래요. 저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실내 장식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보다 보면 목 아프겠어요. 자, 이번에는 붉은 광장 남쪽에 있는 바실리 성당으로 가볼까요? 아, 드디어. 여기군요. 네, 47m나 되는 팔각형의 첨탑을 중앙으로 그 주변으로 4개의 다각탑과 4개의 원형탑이 솟아 있고요. 그 사이에 꽃볼이라 불리는 8개의 양파 모양 지붕들이 배열돼 있습니다. 저는 막 테트리스 게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였던 탑 모양 그대로 성당 내부도 여러 방으로 나뉩니다. 예. 탑이 9개였으니까 내부 방도 9개 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가운데 첨탑방을 중심으로 8개의 방이 감싸져 있더라고요. 근데 모스크바의 승전, 타타르 정복 등 각 방마다 의미가 다르다고 해요. 정말 벽과 천정이 온통 성화들로 가득하네요. 빈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빈벽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프레스코화가 아주 빼곡했는데요. 너무 많아서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붉은 광장의 또 다른 명소는 이곳 굼 백화점입니다. 이야, 백화점이 궁이네요, 궁. 와. 예, 1800년대 말에 세워진 백화점은 냉전 시절이었던 1953년 대외 과시용으로 지금처럼 확장됐다고 합니다. 정말 과시 하나는 제대로 있겠어요. 백화점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네. 어느 건물 내부라기보다는 한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런 데만 보면 어느 예쁜 동네 산책로 같아요. 뭘 안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백화점 내부는 아주 성탄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파란 산타클로스도 있네요. 특이하네요. 예,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곳 백화점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몸도 녹이고요.
또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하고 또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죠. 아주 일석삼조로 백화점을 이용하셨네요. 네,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요.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모스크바에서 백화점은 여행 경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음식 맛도 아주 좋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광장으로 나왔더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겨우 4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아니 4시 반이라고요? 어둑어둑한데요? 네, 겨울의 나라에 왔다는 게 아주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독 낮의 길이가 짧은데요. 갈 길 바쁜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하루가 짧다는 게. 하지만 겨울의 모스크바는 짧은 낮 시간만큼 밤 문화가 아주 잘 발달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간 스케이트도 탈 수가 있군요. 네, 조금은 황량해 보였던 붉은 광장은 상설 스케이트장과 가족 나들이객의 등장으로 훨씬 활기를 띱니다. 스케이트장 옆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카페도 마련돼 있는데요. 바깥 온도가 낮은 만큼 난방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반팔 입은 사람들이요. 저는 왜 난방비 걱정이 될까요? 취향에 따라서 다른 유락시설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예 놀이공원 같은데요? 광장 곳곳에서 음악이 들려오고 시민들은 흥에 겨워 아주 춤을 추기도 합니다. 신나겠어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모스크바의 밤, 정말 예상 밖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 날 모스크바 남부 외곽에 위치한 깔로멘스코의 박물관 보호구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300헥타르에 이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지구이기도 한데요. 목조 궁전과 교회 등 아름답고 의미 깊은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름철 초록빛이었던 언덕은 새하얀 눈과 얼음에 쌓여 있었는데요. 스키로 이동을 하거나 언덕에서 눈썰매를 즐기는 제게는 아직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저게 그냥. 저 사람들에게는 일상이겠죠. 길거리에서 그냥 스키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물관 보호구역 내부의 건축물들을 둘러봅니다. 먼저 찾은 곳은 반짝이는 파란 돔이 인상적인 성모의 교회입니다. 파란 양파 같아요. 귀엽네요. 네, 성모 교회 내부에는 화려한 이코나가 있는데요. 지난 2000년 개인이 보관해 오던 것을 교회에 환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박물관 보호구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이곳 예수승천교회입니다.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참 담담하네요. 네. 그렇죠. 촛대 모양의 이 목조교회는 1532년 대공 바실리 3세가 이반 뇌제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붉은 광장의 성 바실리 성당만큼이나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그렇군요. 현재 교회 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교회가 복원되기 전에 건물 조각들이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옛 자료들을 통해 교회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현재에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 두 분은 뭘 하시는 걸까요? 이번에 찾은 곳은 한 러시아 전통 음식점입니다. 사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온 곳이에요. 어떡해요. 아이고. 모스크바 물가가 상당히 비싼가 봐요. 그럼요. 저는 빵과 러시아식 샐러드와 전통 네. 스프를 주문했는데요. 그거 갖고 배가 차겠어요? 보쉬라고 불리는 이 스프는 네. 빵과 곁들여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보쉬에 사워 크림을 넣기도 하는데요. 수프 맛이 아주 풍부해지더라고요. 네.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공연장 밀집 지역인 극장 광장입니다. 예, 뭐 예술의 도시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예. 네, 그 유명한 볼쇼이 극장에서부터 말레이 극장까지 크고 작은 유명 극장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예술의 도시 모스크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모스크바의 수많은 예술 공연 가운데 제가 선택한 것은 서커스입니다. 네. 뭐 입구부터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서커스에 등장할 곰이나 악어, 또 표범 같은 동물들을 미리 만나볼 수도 있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 만점이더라고요. 네. 아, 낙타를 타고 신났네요. 좌석은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져 있는데요. 저렴한 표도 무대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서커스 더하기 아이스쇼? 뭐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예, 얼음 왕국이라는 명성답게 아이스쇼로 화려하게 문을 열더라고요. 이어서 공중고개도 펼쳐집니다. 역시 우아하네요. 환상적인 무대와 뜨거운 갈채 속에 예술의 도시 모스크바에서의 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예, 러시아 하면 또 서커스 엄청 유명하죠. 네. 예, 근데 마지막에 조금만 봐서 저희가 참 아쉬운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많아요.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가격이? 그 맨 앞에는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맨 뒤에는 10,000원 정도 10,000원. 하거든요. 어. 저는 10,000원짜리를 사서 봤어요. 그 10,000원짜리 좌석에서 찍으신 화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예. 그 맨 뒤에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더라고요. 네, 전혀 예. 손색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꼭. 저렴한 표라도 아주 잘 보이니까 그 그렇군요. 서커스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또 그 시작부터 정말 모스크바, 여기가 모스크바구나 너무 실감이 났던 게 그 털모자 있잖아요. 정말 따뜻한 여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갖고 사셨나 봐요. 나오셨어요. 네, 저 이 모자 없었으면 어떻게 여행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 간 다음 날 사가지고 한 달 내내 쓰고 다녔거든요. 여행의 가장 좋은 벗이었군요. 네, 그랬는데 그 모자 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모자가 털로 되다 보니까 그 이게 무슨 털인가요? 이거는 여우털인데요. 여우털. 네. 개털에서부터 무슨 여우털, 밍크털 뭐 그런데 예. 그 모스크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예, 덕을 톡톡히 봤죠. 추운 모스크바에서. 예, 예. 네. 뭐 털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또 네. 모자도 다양하게 다양해지겠어요. 골라서 쓸 수가 있나 봐요. 아까 그 카페 보니까 안에 어떤 사람은 반팔에 네. 예,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방이 꽤 잘 되나 봐요. 예, 추운 나라다 보니까 어. 아주 난방이 너무 잘 돼서 그 바깥 날씨하고 안에 날씨가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예, 예. 저는 그거를 모르고 아주 스웨터에 뭐 엄청 따뜻한 옷만 잔뜩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카페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아주 참 혼났습니다. 아, 온도차를 또 안에서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구나. 그냥 얇은 반팔이나 네. 블라우스 정도만 입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극장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입구에 항상 이렇게 겉옷을 맡길 수 있는 그 곳이 항상 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옷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구경을 할 수가 있도록 난방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 여행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러시아의 모습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은 넓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